어떻게 처음 동영상 촬영 멀리 청토스까지 오시면서 했는데 네. 어떠세요? 좀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까? 그럼요. 오기 전에는 저도 이게 영상 촬영이라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되실까 또 걱정도 하면서 오는데 또 반은 교수님 믿고 하는 동안 제가 즐거워서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이 강요된 상황, 문제집 푸는 상황, 이 상황들은 늘 부모님이 좀 직면하는 상황인 거죠. 직면할 때 지금 박 선생님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은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강요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지. 그러면 애들은 알거든요. 근데 얘는 뭘 아느냐면 우리 부모님이 화가 난 상태에서 나에게 뭘 하라고 강요하구나. 이런 상태를 아니까 가장 중요한 상태는 부모님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건 아이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지 않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이들은 모르고 하지 않는다. 다음 이야기 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가 삼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위에가 쌍둥이다 보니까 쌍둥이들은 이제 갈등 해결 이런 것들을 서서히 좀 잘하더라고요.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막내지요. 그렇죠. 막내는 형아들이랑 늘 같이 놀고 싶은데 형아들은 또 형아들끼리 놀고 싶은 놀이가 있거든요. 그럴 때 막내가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는 부분이죠. 형아들끼리 놀고 자기랑 안 놀아주는데. 그러면 막내는 이제 울지요. 슬퍼하고 형아 방문 두드리고. 네. 형아는 문을 걸어놓고. 근데 형아 마음도 이해되고 저희는 네. 또 우산장수, 부채장수처럼 네. 막내 마음도 너무나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막내한테 형아 놀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놀아줄 수 있는 상황이면 저희랑 같이 놀자고 하지요. 그렇게 하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형아들 불러서 좀 같이 놀고 싶으니까 하루에 뭐 10분이라도 같이 놀아줄 수 있겠니 부탁을 하지요. 그러니까 놀고 싶은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스트레스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네.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저를 안 끼워줘요. 어떻습니까? 소외받고 상처받아서 그 모임에 안 가고 싶죠. 그러면 가장 그 모임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갑자기 누군가가 옆에 뒤에서 야 이리 와. 또 내지는 안녕하세요. 여기 와서 좀 앉으셔요. 라는 사람은 거의 구원자일 정도로 좋죠. 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되는데 지금 막내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형님들은 놀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놀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같이 놀아준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중요한 사실은 형아들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못 알아들어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감적 훈육. 제가 공감적 훈육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가 해명이 안 되면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형아가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형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부모님이 설득시켜 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거죠. 안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어떤 거든지 간에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집에서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 결국은 그것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든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이 있어요. 3명이 있을 때 가장 인성이 좋은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막내.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셋째 딸은? 네. 데려가는데. 네, 뭐도 안 보고. 뭐 안 보고 갈까요? 뭐도 안 보고 갈까요? 속담과 거리가 뭔 세대라. 네, 손도 안 보고 데려갔답니다. 왜 손도 안 보고 데려갔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셋째 딸이 인성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구나 라고 하니까 인성이 좋다는 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다는 말도 되죠.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여기 오늘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셋째 딸, 셋째 아드님들, 괜히 이제 윽스윽스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스트레스 해소. 네. 마지막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사람과들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저는 그 갈등을 생기는 것을 학교 현장에서도 봤었고, 또 우리 아이가 직접 겪어오기도 했습니다. 방과후 수업을 갔는데, 이제 형아가 같이 이제 짝이 되었는데, 이제 형아가 자꾸 못 만지게 하는 거야, 자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첫째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을 때는 저한테 이제 그 부분만 먼저 얘기해서 나 방과후 수업 안 듣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이렇게 그렇죠, 하길래 그렇죠. 물어보니까 자기가 먼저 이제 형아가 장난치니까 형아 이거 하지 마 했더니 이제 형아도 똑같이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어라고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은 안 가지 마. 너 이것 때문에 가지 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이렇게 속상하겠다 해주고 어떻게 엄마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한 번 더 지켜볼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켜봤지요. 지켜보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상황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늘은 어땠어 물어보니까 오늘 짝이 바뀌었어. 네. 그래서 기다려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부분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황은 늘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늘 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변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지켜봐주는 인내심 이런 것이 제일 중요했고 이 경우가 이제 지난번에 촬영했던 액츄얼 디벨롭먼트 레벨과 포텐셜 디벨롭먼트 레벨 가운데 이 아이의 잠재성을 믿은 거잖아요. 상황이 바뀔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속에 아이가 잘 적응할 거다. 이런 마음이 있은 거죠. 그 마음이 이제 결국은 또 이렇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가지 정도 아이들이, 자녀들이 직면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부모로서 어떻게 잘 이렇게 격려하고, 또 그 아이가 잘 자신의 기질, 어쩌면 자질을 잘 발휘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 교육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이제 또 촬영하면서 또 생각이 드시는 게 있을까요? 촬영하면서 근데 어쨌든 이런 스트레스 이런 거를 부모가 인지하고 관찰을 해야 되더라고요. 가장 그렇죠. 중요한 거는 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부터 꼭 보살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동영상을 찍는 목적일 수도 있고요. 이런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을 왜 플라톤의 국가론이라고 하는 거를 들고 와서 이야기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플라톤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다 아름다운 존재. 이렇게 아주 단조직입적으로 말하기는 하지만요. 이런 존재다라고 상상을 하고 상정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도 좀 그런가요? 나는 다 아름다운 존재.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요. 네. 나는 아름다운 존재다. 그러므로 자녀도 아름다운 존재다. 근데 이렇게 하면 마음이 놓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들은 성장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면 내가 뭘 덜 성장시켰는가?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아름다운 존재다. 나도 아름답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더 이렇게 잘 발휘되도록 우리가 잘 이끌어주도록 하는 게 우리의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부모님들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래서 플라톤이 금운동 자질을 나눈 건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름답다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고 또 성스럽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묘사하고 있는 게 이제 플라톤이 국가도 어렵지만 향년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향년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다른 의미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을까요? 사랑하는 존재일까요? 사랑의 존재일까요? 세 가지 다인데 네. 사랑하는 존재. 네. 네, 박 선생님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는 사랑의 존재다. 이게 사랑의 존재인 거예요. 이거 더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태어날 때 풍요의 신과 결핍의 신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신과 결핍의 신이니까 내가 이미 사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 결핍이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 근데 나는 이미 사랑하는 존재다가 초점을 맞추면 결핍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커질까요? 그냥 좀 약화될까요? 약화된답니다. 약화된다. 네. 아이들도 그냥 네가 스트레스 받을 때 넌 사랑하는 존재야. 너 사랑의 존재야. 라고 하는 거.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초점을 맞추는데 넌 아름다운 존재야. 뭐 형하고 힘들 때도 넌 아름다운 존재란다. 마음속에 아이들이 표현하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거를 왜 너가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속에 부모가 아주 이렇게 아이 상을 잘 관찰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나중에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사랑해줘. 플라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풍요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욕구가 있다. 근데 욕구 중에 결핍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굉장히 커집니다. 나는 사랑을 꼭 받아야 되겠어. 또 이제는 사랑을 기대해. 라고 하면 이것이 자꾸 커지니까 내가 사랑의 존재라는 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꼭 배워야 될 건 나는 사랑해줘. 나는 풍요로운 이미 존재다. 라고 하는 거를 플라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 우리들이 어쩌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다. 여기에서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한 측면은 내가 사랑의 존재다라고 하는 이 확언을 또 내지는 사실을 아니면 전제를 크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새로운 시선일까요? 그렇죠. 사랑. 네. 제가 다시 한번 더 저 자신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럼요. 예, 네, 있는 그대로.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로 그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더도 않고 덜도 않고 그냥 아름다운 존재고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거기에 초점이 아니고 결핍된 사랑, 내가 사랑을 받아야 돼. 또 내지는 나는 사랑을 부족하게 나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어. 이런 생각들이 자꾸 가지시면 사랑의 존재가 아니고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인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생각하면 할수록 커진다. 그래서 그것은 채울 수 없는 홀처럼 블랙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또 이렇게 너무 또 끝에는 재미없는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스트레스와 사랑 이렇게 연결해서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플라톤의 이야기를 좀 정리했습니다. 요번 촬영은 요 정도 하고요. 다음 촬영은 이제 여름 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또 부모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방학 어떻게 자녀들과 보내면 좋을지 요 이야기를 나중에 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